중국에서 열리는 미중 무역 협상의 장단기 흐름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증시는 장중 등락을 거듭하다 결국 상승 마감했는데요. 여기에 4분기 미국 GDP 성장률 확정치는 2.2%로 집계돼 예비치 2.6%에서 하향 조정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오펙이 원유 공급을 늘리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전 세계 시장은 취약하고 유가는 너무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여파로 국제유가는 0.2%가량 하락해 59달러 30센트에 거래 마쳤습니다. 미국의 4분기 경제 성장률이 2.2%로 하향 조정됐지만 시장 예상치에는 부합했습니다. 정부 지출과 소비 및 투자의 하향 조정에 따른 결과인데요. CNBC는 이코노미스트를 이용해 올해 1분기는 1.5%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중국이 강제 기술 이전 문제 등과 관련해 미국 측에 획기적인 제한을 내놨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여기에 커들러 위원장은 결과에 따라 중국에 대한 일부 관세를 철폐할 수 있다고 밝혀 장기간 끌어온 무역 협상에 전기가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시황의 원조, 업계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전해드리는 곳 머니투데이 글로벌랩 생방송으로 시작합니다. 방송 보시고 1시간 동안 여러 가지 궁금증이 많으실 텐데요. 그 궁금증 24시간 동안 저희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항시 답변을 드리고 있고요. 또 홈페이지를 이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머니투데이 글로벌랩, MTN 글로벌랩을 인터넷에 검색을 하시면 저희 홈페이지도 마련이 돼 있고요. 또 다시 보기 채널도 마련이 돼 있으니까요. 그 부분 이용해 보셔서 저희 1:1 소통을 하셔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상승권에서 마감을 했는데 일중 차트를 보면은 등락을 크게 거듭한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단기 흐름이요, 이 미중 무역 협상의 결과에 따라서 좀 엇갈리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일단 중국에서 지금 미중 무역 협상이 열리고 있죠. 중국은 획기적인 제안을 내놨다. 결국 무역 협상을 끝내고 싶다라는 그런 의견이 많이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고요. 미국 쪽에서도 일부 관세를 철폐하겠다. 결과를 봐서 미국 쪽도 액션을 취하겠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긍정적인 분위기가 감지가 됐습니다. 투자자들도 역시나 플러스권에 조금 더 베팅을 하면서 막판 기준으로는 결국 상승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펀더멘탈로 볼 때 오늘 4분기 미국 GDP 성장률 확정치가 발표가 됐는데요. 2.2% 성장으로 결국 확정이 됐습니다. 종정 수정치 그리고 속보치 2.6%에서는 하향 조정된 결과기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세계 1위 경제 대국이 2% 넘는 성장률을 보였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장 예상치에 어느 정도 부합이 됐다는 점에서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1분기 GDP 성장률 전망치가 1%대로 떨어져서 앞으로 성장 둔화 우려가 더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은 조금 참고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 전체적으로 0.3%가량 플러스권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자, 오늘 개별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 점께 살펴봅니다. 급등한 종목 3가지, 오늘은 다 나스닥 종목이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유로테크 홀딩스 102%가량 올랐는데요. 환경보호 장비들을 공급 그리고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홍콩에 본사를 두고 있고요. 수처리 장비, 실험실용 분석기, 테스트 키트 이런 관련된 소모품을 파는 회사인데요. 오늘 특별한 재료 없이 102%가량 플러스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트리시다입니다. 57%가량 올랐는데요. 만성 신장 질환자의 대사산증 치료를 위한 약물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오늘 특별한 호재가 있었는데요. 대사산증 환자에 대한 장기 안정성 평가, 임상 1상과 임상 2상을 진행했는데 예상치 모두 평가 변수를 충족시키는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다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57%가량 급등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차이나 인터넷 파이낸셜 서비스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아시겠죠? 무슨 회사인지. 차이나 인터넷 파이낸셜 서비스 회사입니다. 46%가량 올랐는데요. 저희가 2월 25일에 한번 전해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40% 급등했는데 중국의 자문 서비스 제공업체이면서도 금융기술 회사입니다.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상업지불 자문, 국제기업 금융자문, 중개은행 자문 이러면서 지지난해 말, 그러니까 2017년 말부터
핀테크 제품과 빅데이터 그리고 AI를 종합해서 종합 인터넷 AI 금융 기업으로 탈바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018년 말 그러니까 몇 개월 전에는요. 우리나라 인터파크 아시죠? 인터파크의 자회사 치펑 비즈마켓을 같이 합작회사를 해서 이커머스 빅데이터 시스템을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46%가량 급등하면서 거래 마쳤네요. 자, 외국인들과 우리나라 증시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 MSCI 한국지수 함께 살펴봅니다. 0.5%가량 올랐는데요. 어제 코스피가 0.8%가량 하락하면서 2개월 내 최저치로 떨어졌죠. 하지만 오늘 MSCI 한국지수는 0.5%가량 올랐고요. 뉴욕 증시 상승세를 조금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MSCI 한국지수는 뉴욕 증시에 상장이 되어 있고요. 어제 외국인들이 125억가량 순매도 양상 보였다는 거 참고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퍼스트 트러스트 지수입니다. 이 퍼스트 트러스트 지수는요, 코스닥과 조금 더 연계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0.3%가량 올라서 오늘 뉴욕 증시의 상승폭과 비슷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과 동조화가 크고 22달러 67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글로벌 시황 마감 상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재 앵커와 함께 하시죠.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오늘 새벽 시장엔 어떻게 움직임 나왔을까요? 뚜렷한 호재가 나와서 시장 흐름이 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기대감을 안고 조금씩 후반 들어 상승폭을 끌어올리면서 결국은 미국 3대 지수 모두 플러스권에서 오늘 새벽 거래가 마감이 됐는데요. 미국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인 글로벌 시장의 분위기 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조금 전 마감한 미국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3대 지수 플러스권에서 거래 마감이 됐습니다. 다우가 91포인트, S&P 500지수가 10포인트, 나스닥도 25포인트가량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3월 들어서 사실 좀 주춤하긴 했지만 S&P 500지수 1분기에는 상당한 수익률을 거뒀는데요. 1998년 이후 최고의 1분기를 보냈을 것으로 보입니다. 1거래일이 남아있는데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의 상승폭 그 수익률은 12.3%로 집계되고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해보시고요. 자, 오늘 시장 어떻게 영향을 받았을까요? 호재와 악재 모두 영향을 받았습니다. 먼저 악재성 재료한다면 이번 주 초반부터 지난주부터 이어온 이야기죠.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한 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채 수익률의 추이 여전히 투자자들은 주목하고 있고 그리고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그 경계감도 아직까지는 뚜렷한 상황인데요. 자, 미국의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분위기를 전환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 GDP가 2.2%로 0.4%포인트 이전 잠정치보다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수준이기 때문에 큰 충격은 없었지만 역시나 미국의 경기 둔화 신호가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를 키울 만큼 그리 좋지는 못했습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이 지표 이후에 계속해서 마이너스에 머무는 모습이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이후에 그러다 시장의 기대감을 가져갔던 건 미국과 중국의 또 한 번 머리를 맞대고 앉았다. 그리고 이번에는 양측이 한 발 더 양보하면서 무언가 타결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여기에 있었는데요.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 측의 요구에 따라서 중국의 다양한 쟁점에 대해서 전례 없이 진전된 제안을 내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중국 측의 입장을 받아들여서 백악관 쪽에서는 지금 중국에 가하고 있는 관세를 없앨 수도 있다라고 화답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긍정적인 분위기가 물어있고 있죠. 4월 아니더라도 상반기 안에 이 길게 끌어온 협상 마무리 지을 수 있을까요? 경계감 쪽에서도 기대감이 피어오르는 모습이었고요.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우세하게 시장에 반영을 하면서 3대 지수 모두 플러스권에서 거래를 마감 지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어서 유럽으로 가보도록 하죠. 자, 유럽 주식시장과 같은 경우는 혼조 양상이었습니다. 일단 범유럽 지수는 마이너스권에서 독일 증시 플러스 그리고 영국 증시도 플러스권에서 거래 마감이 됐습니다. 장 초반에 일제히 좀 오름세가 나타나다가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그리고 브렉시트에 대한 우려를 안고 상승폭이 더욱더 반납되는 후반장의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요. 특히 미국의 경제 지표가 다소 부진하게 나온 이후에 상승폭 둔화가 더욱더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럽 내부적으로 빼놓을 수 없는 이슈는 바로 브렉시트입니다. 자, 이전에 브렉시트 의향 투표라고 8가지 안을 놓고 의회에서 격렬한 토론을 벌이고 이에 대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어떠한 결론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 한 번 투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29일 브렉시트 관련 투표 오늘 밤 진행이 되는데 어떻게 이야기가 나올지 브렉시트 관련 혼란 계속 가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최악의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나서 견조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슈에도 그나마 선전하고 있는 유럽 주식시장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네요.
아시아로 가보시죠. 자, 아시아 주식시장 전반적으로 흐름 약하게 확인이 됐습니다. 홍콩 증시와 같은 경우는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지만 대만도 하락, 일본, 중국 모두 아래쪽에서 움직임 나왔습니다. 특히 미국의 국제 수익률의 흐름에 주목하면서 일본 증시와 같은 경우 특히 1.61%나 올랐습니다. 엔화 강세 흐름까지 나타나면서 전반적으로 수출주 하방 압력 강하게 받는 모습이었고요. 중국 증시 역시 8차 무역 협상을 앞두고 경계감 뚜렷했습니다. 어떻게 될까? 이 경계감 속에서 전반적으로 약한 흐름 0.92% 내리면서 또 한 번 3천선 아래에서 거래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신흥국의 시장으로 이어서 가보시죠. 옵션 만기일이었던 인도 증시 오름세로 거래 마감이 됐습니다. 금융주가 전반적으로 탄력이 강했다는 점 특징이고요. 1% 이상 상승폭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증시 최근에 부진했던 섹터가 바로 부동산이었는데요. 이날은 부동산주 중심으로 저가 매수세가 몰리면서 전체 지수 역시 0.72% 올랐습니다. 그리고 태국과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정치적 불확실성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선거 결과가 일단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공식적인 결과는 5월 9일 아직 멀었기 때문에 그 혼란은 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군부정당 승리했다는 소식 전해진 가운데 태국 증시는 0.3%가량의 오름세가 확인이 됐습니다. 자, 시장의 흐름 쭉 보셨고요. 이제 외환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의 흐름 어떻게 나왔을까요? 자, 다시 한번 오름세 뚜렷하게 확인이 됐네요. 0.28% 오르면서 97달러 선까지 치솟는 모습이 오늘 새벽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국제유가 보시죠. 자, 국제유가 같은 경우는 오늘 아래쪽으로 밀려나가면서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WTI 0.2%였는데요. 하락폭 자체는 크진 않았지만 여기서 확인을 해두셔야 될 이슈가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한 번 SNS를 통해서 지금 유가가 너무 높은 수준이다. 계속해서 오펙 쪽에서 생산량을 늘려야 된다라는 코멘트를 남겼다는 점인데요. 앞으로의 추일까지 좀 관심 있게 보셔야겠습니다. 오늘은 큰 변동 없이 그러나 아래쪽으로 살짝 밀려나갔고요. 브렌트 역시 조용하지만 밑쪽에서 마이너스 시세를 형성한 오늘 새벽이었습니다. 자, 비철금속 시세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흐름 보시면은요. 아래쪽으로 밀려난 쪽이 은이었습니다. 2% 이상 조정을 받았고요. 금 역시 1.6%나 후퇴하면서 온시당 1,300달러 선 내주는 모습이 오늘 새벽 확인됐습니다. 자, 시장의 흐름 쭉 보셨습니다. 일단은 이렇다 할 호재, 이렇다 할 악재 속에서 움직인 것은 아니지만 일단 기다려보자. 조금 더 정확한 소식이 나올 때까지 움직이지 않겠다는 심리가 강했던 것으로는 풀이가 되는데요. 자, 종목들의 흐름은 그러나 여전히 활발했죠. 종목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가 전문가들은 어떤 종목에 주목했고 어떤 투자 의견을 제시했을까요? 오늘 종목에 대한 이야기 명민준 앵커와 이어서 함께 하시죠.